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민호입니다. 오늘은 기업 문제 들어가서 5번째로 이야기하는 날인데요. 노사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까 싶습니다. 한국의 노사관계 이대로 가면 공멸한다.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고 또 내용입니다. 이 정치를 하거나 이 관료 공무원으로서 정책 위반에 참여하거나 기업 경영을 하거나 혹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노동운동을 하거나 어떤 형태든지 우리 사회의 진로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들은 세계 각국이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느냐, 또 세계 각국이 하고 있는 어떤 일의 배경에는 어떤 문제들이 있고 그 구조적 특성은 어떤 것이냐, 세계 각국이 인식하고 있는 문제의 본질은 뭐고 해결하려고 하는 방안은 뭔가, 그 접근 방법은 왜 국가별로 다 조금씩 다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 어떤 접근 방법을 선택했을 때 그 성과가 더 크게 나오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비교, 교량하고 인식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노사 문제가 그런 문제의 대표적인 거죠. 지금 온 세계는 경제를 제대로 운영하는 나라치고 노사 문제가 경제의 핵심적 혹은 주요 문제고 되고 있는 나라는 거의 하나도 없습니다. 한때 일본의 춘투라고 해서 우리나라 노동쟁이나 비슷하게 봄만 되면 기업들이 노동쟁이를 이루고 했지만 요새 일본에서 그런 거 하고 있다는 말 들어보신 분 있습니까? 다 없어졌어요. 경제가 선진화되면 굳이 그런 갈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충분히 협의해 가면서 노사 간의 이해를 조정해 나가는 것이 주어진 법과 제도의 틀 내에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미국, 일본, 영국, 호주 등등 이런 나라에는 노사 문제가 커진 경제 문제가 안 되고 있어요. 공산주의 국가, 지금 러시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는 형식은 공산주의 국가 아니지만 옛날이나 별로 달라진 게 없는데 중국이라든가 북한이라든가 이런 사회주의 내지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아예 노사 문제라는 게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결국 그 중간에 있는 사회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의 중간에 있는 좀 어정쩡한 나라들에게 이 노사 문제가 생기는 가 중요한 문제로 돼도 되는데, 독일도 한 2004, 5년, 6년 메르켈이 집권하기 이전까지 소위 독일의 하르츠 개혁이라고 하는 이 노사 개혁에 정말 그 4단계 추진을 통한 그런 계획이 성공하기 전까지 독일도 굉장히 심각한 갈등을 겪었고, 불란스도 부분적으로 겪고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참 제일 어려운, 특히 기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아마 뭐가 기업하기 제일 어려운 문제냐 하면 이 금유들 같은 정부의 규제, 그 다음으로 아마 노사관계 아니겠는가. 근데 이 노사관계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을 규율하는 정부가 이 운동장을 평평하게 잘 만들어서 노와 사가 서로 균형된 힘을 가지고 만나게끔 이렇게 국가제도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어느 편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 것에 의해서 오히려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 역시 정부의 규제에
일환이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지 않을까. 다시 말하면 노사 문제가 노정 문제로 지금 돼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업들, 또 특히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들은 한국의 노사관계가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면 한국은 정말 매력 없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결과가 나타나고 보이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거나 해외로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우리나라에 투자하러 들어오는 기업의 비율이 3분의 1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어요. 노사 문제가 여전히 중요한 경제적 이슈가 되고 있는 나라. 노사 문제를 시장에서 노동의 수급과 또 임금, 즉 가격 결정의 문제로 풀려고 하지 않는, 다시 말하면 이것을 경제적 접근을 해서 풀려고 하지 않는 나라. 노사 간을 규율하는 법 원칙이 정해져 있지만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나라. 특히 정부가 법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나라. 기업들도 어떻게든지 그 순간만 모면하려고 하지 문제의 근본적 해결해서 장기적으로 노사관계를 안정시켜 나가겠다고 하는 의지가 없는 나라. 뭐 이런 나라는 다 이 경제 발전 과정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저는 우리나라가 바로 그런 나라의 대표적인 나라가 지금 되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한국의 노사관계를 한번 특징을 볼 것 같으면은 외형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노조의 조직률이란 거 지극히 낮습니다. 최근에 이 정부가 들어와서 워낙 노동 편향적인, 노조 편향적인 정책을 쓰다 보니까 노조가 많이 늘어났어요. 또 공공기관의 노조가 다 인정되는 바람에 공공노조가 많아져서 그렇지, 과거에는 평균 10%가 채 안 되는 노조 조직률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최근 통계를 제가 들여다보니까 한 12% 가까이 되더군요. 뭐 그렇다고 해도 이 12%밖에 안 되는 노조가 노동자, 근로자 전체를 대변하는 대변자가 될 수 있는 건가 하는 근본 문제가 제기되는 거죠. 두 번째로 이 노조는 시간이 지날수록 전투적인 강성 노조가 지배하는 노조로 바뀌어갑니다. 세 번째는 끊임없이 기업 경영자를 갖다가 압박하는 것으로서 그 역할을 삼으면서도 그 기업으로부터 또 임금을 받는 거, 소위 전임자 임금을 받는 그런 모순된 행동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노조의 특징이었다. 한국의 노조 간부들, 이거 기업 간부들의 못지않은 힘과 부를 누리는 귀족 집단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노조가 있는 기관에 세 군데를 제가 기관장을 했어요. 특히 뭐 철도 청장을 할 때 대한민국의 철도 노조는 참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참 전통 있는 노조의 하나지요. 철도에서는 노조위원장이 명실공히 넘버 투맨입니다. 어딜 가나 어떤 행사에나 청장 다음에 노조위원장이에요. 그 다음에가 청의 차장입니다. 아마 지금도 그러한 사정은 바뀌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노조, 한쪽으로는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이 지키지 않는 그런 노사관계가 우리나라의 노사관계의 외형적 특징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까지 노사관계가 왜곡되는 데 있어서 그 원죄가 어디에 있느냐, 저는 정부에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적 공에 대해서 깊은 존경을 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이 노사 문제는 잘못 처리했다 이렇게 생각하죠. 왜 그러냐? 이 정권, 정부의 정당성의 문제에 대해서 항상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군사혁명으로 좀 합법적이지 않은 집권 과정을 거쳤다는 것에 대한 그 컴플렉스 때문에 노조운동 혹은 노동운동이 이것이 노동운동으로 그치지 않고 반체제운동으로 전개되는 것에 대해서 될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크게 봐서 두 가지 조치를 했어요. 노동쟁의를 할 때 절대로 사업장 바깥으로 나오지 말고 너 안에서 해결을 해라. 안으로 몰아넣었어요. 사업장 안으로. 두 번째, 노조 전임자 제도를 두어가지고 전임자한테 충분히 일 안 하고 먹고 살게 귀족같이 살도록 해줄 테니까 절대로 이 체제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나오는 짓 하지 마라. 이렇게 사실상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그러한 정책을 쓰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에 가보면 말씀이죠. 이 사업장 내에서 쟁의를 한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사업장 바깥에서 쟁의를 합니다. 사업장 내 바깥에서 쟁의를 하면 가족들이 와서 이제 그만 헤어져서 집에 가자. 오래 있으면 월급도 안 나오고 어떻게 우리가 사냐 해서 그 부인과 애들이 와서 남편 아버지를 거기서 이탈시키려고 붙들어 끌고 가는 장면을 흔히 보는데 우리나라는 정반대예요. 가족까지 다 같이 나와가지고 머리띠로 같이 앉아서 노동쟁의에 참여하죠. 왜 그러냐? 그렇게 딱 하고 나면 나중에는 다 어떤 형태로인지 그동안 못 받았던 임금 다 받게 해주고 심지어 그동안 수고했다고 별도의 보상금까지 주고. 왜 쟁의를 안 하겠습니까? 나라도 하겠어요. 내가 노조 운동한다고 해서 당연히 쟁의를 하죠. 없는 문제라도 들어서 만들어서라도 쟁의를 하죠.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노동 쟁의를 시작하면 딱 사업장을 점거해버리니까 기업주 입장에서는 어떻게 꼼짝할 수가 없고 대체 근로자를 초행할 수도 없고 할 수 없이 항복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노조가 요구하는 걸 안 들어주면 해결할 방법이 없고 정부에서는 노동부가 끊임없이 빨리 해결해라. 웬만한 거 다 들어주고 빨리 해결하라. 압박을 하고. 이렇게 해서 형성된 것이 우리나라 노사의 이 잘못된 관행들입니다. 여기에는 그 원죄가 정부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 노사 문제를 갖다가 깊이 생각하고 장기적으로 그래서 근로자들의 정당한 요구사항은 합리적으로 들어줘 가면서 또 근로자의 생활 조건을 개선해 가면서 그러나 법을 지켜야 될 때는 절대로 굴복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고 법을 지키고 하는 그러한 것을 갖다가 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경영활동을 주로 한 것도 우리나라 노사관계를 이렇게 악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제가 오래전 어떤 주요 대기업에서 오로지 노사관계만을 다루면서 부사장까지 한 분, 지금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그분이 이 노사관계에 관한 강연을 들었는데 1시간여의 강연의 결론은 그겁니다. 제대로 경영자가 경영을 투명하게 하고 노사관계를 장기적인 시각으로 보고 그리고 근로자에 대해서 충분한 배려를 하면서 노사관계를 합법적으로 끌어가려고 노력하면은 노사관계는 절대로 이렇게 나빠지지 않는다.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이렇게 파행적으로 가게 된 거, 왜곡되게 된 원인을 노사 둘 중에 어느 한 군데다가 더 큰 책임이 있냐 묻는다면 자기는 경영자 쪽에 더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싶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상당히 깊은 의미가 있는 말이다라고 감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나라 노사 문제 많은 부분이 진행되어 오면서 특히 그중에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 또 복수노조가 인정됨에 따르는 창구 단일화 문제, 이것이 1998년도부터 입법 예고가 됐는데 그때 김대중 대통령 집권 시기죠. 이 참 유능한 대통령이 자기 있는 동안에 욕먹기 싫다 유예 3년 유예 해버렸고, 노무현 대통령 이 문제 해결 못하고 또 유예하고 또 유예하고, 무려 2010년까지 이 문제가 유예되다가 결국 2010년에 가서야 노조 전임자 문제, 노조 전임자의 임금은 기업주가 경영자가 주지 않는다 하는 원칙을, 너무나 당연한 원칙을 이제 그때 입법화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 아시는 것 같이 아예로 가입 문제를 두면서 이것이 도로 반전됐어요. 무려 22년이나 끌어왔던 이 문제를 다시 원점에서 돌아가서 다시 전임자의 임금을 줄 수 있다, 준다. 또 회사로부터 해직된 직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지금 노동조합법 및 노사관계조정법 개정을 통해서 지금 그런 게 다시 지금 되살아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노사관계 대책으로서 이 노사관계를 보는 시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그렇다면 노사관계를 화합의 관계로 가져가야 된다, 협력의 관계로 가져가야 된다, 상생의 관계로 가져가야 된다고 하는데, 그 이전에 노사관계는 기본적으로 갈등의 관계다라는 것을 전제해야 됩니다. 이 갈등을 어떻게 규범적으로 정리할 것인가 하는 원칙과 제도가 먼저 정립되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선행돼야 된다. 상생, 협력, 무슨 화해,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노사 문제의 갈등적 요소, 그것을 해결해야 될 규범적 측면의 중요성이 다 없어져 버리고 문제의 본질이 감춰져 버리게 된다 이야기죠. 둘째는 노사 문제를 갖다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수요 공급으로의 문제로 보는, 그래서 거기서 임금이 결정된다고 하는 이런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제 문제의 하나다라고 하는 인식을 반드시 가져야 문제 해결의 길로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정부의 역할과 인식의 문제입니다. 정부는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어서 노와 사가 대등한 힘을 가지고 그 노사 협상의 장에 나오게끔 모든 제도를 정비하고, 막상 당사자가 다툼이 시작되었을 때는 정부는 오로지 법과 질서를 지키느냐 하는 문제만 관찰해서 노가 됐건 사가 됐건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즉각 이것을 여기 개입해서 처벌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하지, 어느 한쪽의 편을 들거나 혹은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라 하는 그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네 번째는 기업을 단위로 하는 노사 문제의 본질. 결국은 세계는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 경쟁력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끊임없이 재편되고 있는데, 어느 기업이 속한 산업 전체를 가지고 노사 관계의 기반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매우 비경제적이고 비현실적이다. 한 산업 내에서도 기업별로 그 경쟁력이나 경제력에서 천차만별의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일쭉 노사관계가 한 산업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 노사관계를 기업 내에서의 근로자와 기업주 또는 경영자와의 관계로 돌리는 그런 접근을
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탕에서 보면은 정부는 정치권이 해야 될 역할이 있고 기업 경영계가 해야 될 역할이 있고 노동자가 또 노동계 노조가 해야 될 역할 다 똑같이 역할을 분담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 이거 걸핏하면 깨지죠. 말은 그렇게 한다고 해놨지만 뒤로 다 또 문제를 크게 하지 않기 위해서 뒷거래를 하고 뒤로 돈을 줘서 입막음을 하는 이런 관행을 고쳐야 되고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는 이번에 다시 살아났는데 저는 이건 정말 우리는 노동운동, 노사운동 관계에 있어서의 정말 치명적인 후퇴다고 보는데 이 원칙이 다시 살아나야 된다고 보고 복수노조 문제는 어차피 이미 복수노조로 이 구조가 굳어져 있기 때문에 협상 대표권을 합리적으로 부여하는 방식에서 누가 대표권을 가질 거냐, 그 대표권을 갖는 협상팀은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 문제에 대응을 해야 될 거고 쟁의 행위를 할 때 직장 내에서 하는 것은 절대로 엄금하는 국제적으로 확립된 관행을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만약에 파업권을 인정한다면 이거는 반대로 경영자에게는 혹은 기업주에게는 대체 노동을 갖다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줘서 서로 간에 평평한 대결이 가능해지는 그러한 노사관계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해 12월 29일 날 해고자,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 금지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같이 이것은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그런대로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약 20여 년의 참 우여곡절 거쳐서 와 있는 걸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이런 참 엄청난 잘못된 결정이고 후퇴다. 이 정부가 이 정권 수립의 주요한 파트너로서 노조, 그중에서도 민노총을 생각하고 있는 이 사고방식, 이 대한민국 정부는 노사관계에 있어서 노동자 편이나 혹은 사용자 편이 아니고 이 두 편을 다 똑같이 고려하는 운동장 전체의 관리자가 돼야 되지. 이 노조에 그렇지 않아 지금 이 한 몇십 도, 20, 30도 기울어져 있는 경사대에 있는 이 운동장을 갖다가 더 기울어지게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노나 사나 할 것 없이 같이 썩어지는 거죠. 공멸하는 거죠. 이 점에서는 적어도 지금 문재인 정부가 참 벤치마킹하고 있는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은 그래도 말이라도 그렇게 했어요. 2004년에 내가 국정을 맡고 보니까 난 좀 달라질 수밖에 없다. 나도 대통령 될 때까지는 100% 노조 편에 서 있었지만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나는 변화됐다. 바로 민노총 위원장을 만났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 꺼낸 첫 마디였어요. 물론 그 뒤에 노무현 대통령도 그 당시에 현안의 문제였던 노조 전임자 문제나 복수노조 문제, 대표권 문제 다 해결하지 못하고 물러났지만 적어도 대통령이 돼 보니까 어느 한쪽 편에 서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비슷한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고 있는지 저는 극히 의심스럽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노무현 대통령을 존경한다면은 그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했던 그 노조 문제에 관한 그 고민 거기에 한번 들어가 보면 되지 않겠는가. 나는 그 당시 그런 이야기 했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 경제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그분 말 표현대로 모든 것 다
깽판 치더라도 이 노조 전임자 임금 문제 이거 하나 해결하고 한미 FTA 타결하면 그 이전까지 있었던 모든 깽판 친 거는 다 없어질 수 있다. 다 괜찮다라고 제가 글을 쓸 때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중에 한미 FTA는 참 했잖아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같으면 하겠습니까? 자기 지지한 세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가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때 반대하고 야당 법석했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미국이 한미 FTA 때문에 손해본다고 트럼프가 대통령 되자마자 한미 FTA 개정해야 된다고 들고 나고 야당 법석 쳤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그때 반대했던 사람이 참 그때 내가 너무 몰라서 반대했다. 참 잘못했다. 한미 FTA는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었는데 그걸 볼 눈이 내게 없었다 하는 그런 해고적 반성을 하는 사람이 당시 반대했던 야당의 지도자들 중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있나요? 이 노사 문제도 꼭 같은 문제입니다. 이대로 가면 모두 쓰러집니다. 지금 한국의 노사관계가 이대로 가면은 한국에서 앞으로 기업을 계속해 나갈 기업은 점점 줄어들 것이고 외국 기업은 한국에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적어도 오늘 내일이 아니고 5년, 10년 후를 내다본다면은 이 노사관계에 대해서 이 정부가 정말 생각을 바꾸고 역할을 달리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호였습니다.